어느 젊은 의원이 귀한 약초를 찾아 깊은 산에 올라갔다가 홀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겐 아픈 사람과 짐승을 낫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쓰면 쓸수록 조금씩 사라져버리고 있었지요. 젊은 의원과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소녀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평화롭던 마을. 마을 어귀에서 조금 들어가면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자리에 작은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이 그 자리를 지켜왔으니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프면 을에 찾아가는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우의원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우의원이 병석에 눕게 되자 아들 한결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결은 온화하고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었지만 아직 의술만큼은 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습니다. 환자가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의서를 꺼내 뒤적이며 진땀을 빼기 일쑤였지요. 하루빨리 아버지가 쾌차하여 환자들을 봐주길 바랐지만 당장 찾아오는 환자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결은 직접 깊고 험한 산속에 들어가 좋은 약초를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약방에 있는 약재만으로는 아버지 몸을 제대로 추스러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지요. 이른 새벽 한결은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등에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발밑에선 낙엽 밟히는 소리만 들릴 뿐 산속은 조용했지요. 한결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약초 자리를 기억해가며 한 걸음씩 깊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산허리를 한참 돌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결의 발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굵은 소나무 아래 낙엽이 수북이 쌓인 자리에 작은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여기저기 긁히고 찢긴 옷에 맨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결이 달려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었고 손발은 차가웠지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가늘고 약했습니다. 한결은 약초 바구니를 내던지고 뛰어갔습니다. 겉옷을 벗어 아이 몸에 감싸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들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내내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을 재촉했습니다. 의원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한 방에 아이를 눕히고 따뜻한 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지요. 이불도 두 겹 덮어 춥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한결을 발견하고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한결이 얼른 손을 내밀어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동그란 눈매에 맑고 고요한 눈빛이었는데 낯선 곳에 누워 있으면서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한결이 이름을 묻자 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도 집은 어디냐고 물어도 소리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결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오면 스스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일단 밥을 먹이고 몸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소리는 우의원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눈치가 빠른 아이였지요. 한결이 바쁘면 스스로 마당을 쓸었고 약재 손질하는 자리에 와서 손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의원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누리라는 개가 낑낑거리며 앞발을 들고 절뚝이고 있었지요. 돌틈에 발이 끼었다가 빠진 모양이었는데 앞발 하나가 제법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결이 들여다보았지만 사람과 달리 짐승을 고치는 것은 도통감이 잡히지 않아 어쩔 줄 몰라 마당을 서성였지요. 그때 소리가 조용히 한결 곁으로 왔습니다.
말없이 누리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어오른 앞발을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쥐었지요. 한결이 말리려고 입을 여는 순간 소리의 손끝에서 은은한 금빛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지요. 햇살이 반사된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두 손 사이에서 따뜻한 빛이 조용히 퍼지더니 울음을 멈춘 누리가 천천히 네 발로 일어서서 꼬리를 흔들었지요. 퉁퉁 부어있던 발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지요. 소리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그대로 비틀거렸습니다. 한결이 얼른 팔을 잡았지만 소리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은 채 방에 가서 자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한결이 서둘러 소리를 눕히자 소리는 눈을 감은 채 순식간에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결은 소리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손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고 그것을 쓸 때마다 아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지요. 소리가 누리를 고친 날부터 한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힘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10살짜리 아이가 손 하나로 병든 것을 낫게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만히 놔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이들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요. 한결은 그 생각을 할수록 소리 곁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저녁 한결은 소리를 불러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한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가 가진 힘은 내 것이지만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잠자코 듣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지요. 한결은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원래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맑아서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다 소리만 보면 반갑게 불러세웠고 글도 일찍 깨우쳐 웬만한 책들은 곧잘 읽어내려갔지요. 소리의 어미는 소리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돌뱅이로 전국을 떠돌던 아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여인을 들였고 그것이 소리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지요. 계모는 처음에는 별 내색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이웃집 늙은 염소를 달래주다가 손에서 금빛이 새어나온 것을 보고 말았지요. 그날부터 계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눈빛이었지요. 저 손 하나만 잘 쓰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아픈 짐승을 고쳐주고 쌀을 받는 건 시작일 뿐이고 소문만 잘 퍼지면 먼 고을 부잣집에서도 제 발로 찾아올 것이 분명했지요. 나중엔 아예 돈 많은 집에 소리를 넘겨 큰 재물을 챙길 속셈이었습니다. 소리는 어느 날 계모가 이웃 안악과 나누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팔려나갈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리는 그날 밤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계모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산속이었고 힘이 다해 쓰러진 자리가 바로 한결이 약초를 캐러 올라오던 산길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소리는 무릎을 껴안은 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 작은 아이가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입을 열어 이제 아무도 소리를 그렇게 대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요. 소리는 이번에도 대답 대신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을 나눈 뒤로 소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결이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의원 곳곳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겼지요. 약 끓이는 그릇 불을 줄이는 것도 환자가 쓴 자리를 쓸고 닦는 것도 소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소리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한결 곁에서 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의원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낯선 여인이 성큼 들어섰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사방을 훑어보았지요. 마당에서 약초를 널고 있던 소리를 발견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자기 딸을 내놓으라고 했지요. 소리의 계모였습니다. 소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지요. 계모는 어미 없는 자식을 먹이고 입혀 키웠더니 은혜도 모르고 도망쳤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에서 환자를 보던 한결이 소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계모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소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가늘게 흔들리고 있는 소리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결은 모든 것을 읽었지요. 이 아이는 산속에서 쓰러진 걸 내가 데려온 내 환자여.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으니 의원으로서 보낼 수 없소. 그러자 계모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소리는 자기 집에서 쓸 데가 많은 아이라고 여기 이렇게 놀려둘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요. 대놓고 말은 않았지만 소리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여기는 속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소리에게 들었던 그대로였지요. 한결은 조용히 소리 앞으로 걸어가 계모로 붙어 막아섰습니다. 계모가 한 발짝 다가오려 하자 한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가 물건이란 말이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모가 사또에게 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사이 소란을 듣고 마당 밖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리 아비집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굴었는지 아는 이들도 있었지요. 모인 사람들의 눈길이 계모 쪽을 향하자 계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지요. 소리는 한결의 등 뒤에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었지만 울음은 참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한결이 소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소리는 고개를 들어 한결을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짧고 수줍은 미소였지만 의원에서 소리의 웃음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제법 손발이 맞는 한 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 환자들에 관한 병부일지의 정리를 마친 한결이 막 등불을 끄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한결이 먼저 본 것은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울다 지쳐 충혈된 눈이었는데 그 안에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여인의 품 안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개가 여인의 어깨 위로 축 늘어진 채 가늘고 약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여인은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인 조대감의 며느리였습니다. 아이가 사흘 전부터 갑자기 열이 오르며 혼미해지자 이 의원 저 의원을 불러 아이를 보였지만 차도가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결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지요. 제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시오. 한결은 아이를 받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눕혀놓고 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졌고 손발은 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봐도 눈동자가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한결은 침통을 꺼내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책에서 읽었던 열병 고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침을 놓았지요. 약 끓이는 그릇에 불을 지피고 약재를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요. 1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열은 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약을 떠먹이고 식은 수건을 이마에 얹고 침 놓는 자리를 바꿔보는 일을 계속 반복했지요. 며느리는 방 한켠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아이 이름을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낮게 깔렸지요. 한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손을 놀렸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당에서 약 끓이는 연기가 방 안에까지 들어와 찼고 등불이 깜빡깜빡 가물거렸지요. 며느리는 이마를 아이 손등에 붙이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지요. 한결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의서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눈앞의 증세와 딱 맞는 대목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지요. 책을 덮고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가 침 놓는 자리를 또 달리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아이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요. 소리는 이른 저녁부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소리의 방문 앞에 멈춰섰지요. 한결의 손이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려내야 할 환자는 조대감댁 손자였고 지금 저 아이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알았으니까요. 소리를 깨우면 단번에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한결은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지요. 소리 몸이 축나는 것을 알면서도 편한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한 것이었으니까요. 한결은 문고리에서 손을 놓고 발을 돌렸습니다. 혼자서 버텨보리라 이를 악물고 다시 환자 곁으로 향했지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희미하게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한결은 아이 옆에 앉아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았지요. 손을 놓지 못한 채 한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지요. 소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눈을 비비다가 방 안을 보자 손을 내렸지요. 소리의 시선이 아이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결 옆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한결이 막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으니까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는 그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리의 손끝에서 금빛이 번졌습니다. 뿌옇던 방안이 잠깐 환해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 이마에 맺혔던 땀이 가라앉았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지요. 아이 볼에 옅은 홍조가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긴 숨을 한번 내쉬더니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손을 무릎 위로 조용히 내리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다가가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결을 향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며 흐느꼈지요.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대감이 직접 의원을 찾아와 한결의 손을 맞잡고 명의라 칭송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번져나갔지요. 며칠 새 의원 앞에는 아픈 이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칭송을 받을수록 한결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한결을 보자 소리가 다가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의원님을 믿게 됐으니 잘된 일인걸요. 짧은 한마디였지요. 그러나 그 말이 한결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 믿음에 걸맞은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이 그날 밤 한결의 안에서 조용히 싹을 틔웠지요. 조대감 댁 손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결의 의원은 연일 북적거렸고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오랜 체증을 호소하는 노인, 산후 몸조리가 필요한 젊은 산모, 달구지를 고치다 손을 다친 농부까지 하루에도 몇십 명이 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결은 쉴 틈이 없었고 소리도 덩달아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런데 마을에는 만복당이라는 큰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방 주인 최 씨는 마을에서 제법 자리를 잡은 인물이었지요. 좋은 약재를 두루 갖추고 있었고 웬만한 병은 자기 약으로 다 고친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 씨 눈에 갑자기 명예 소리를 듣기 시작한 한결이 곱게 보일 리 없었지요. 변변치 않던 초보 의원이 어떻게 조대감 댁 아이를 살려냈는지 최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마음속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사람을 풀어 의원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소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대감 댁 아이를 고친 뒤부터였지요. 그날 아이는 워낙 상태가 위중해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예전처럼 금방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손바닥에서 퍼져나오던 따뜻한 온기도 가전보다 조금 옅어진 것이 느껴졌지요. 소리는 그 사실을 한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결의 눈은 이미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금방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눈에 띄었고 밥도 예전만큼 먹지 못했지요. 한결은 소리를 불러앉히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넘길 것이 뻔했고 그 웃음을 보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지요. 한결은 그날부터 밤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의원이 조용해지면 아버지의 낡은 책을 꺼내 등불 아래 펼쳐 놓았지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손때를 묻혀온 어려운 책이었는데 여백마다 작은 글씨로 필기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 필기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며 침 놓는 법을 다시 짚어나갔지요. 어떤 자리에 침을 놓으면 어떤 기운의 흐름을 돕는지, 어떤 약재가 서로를 살리고 어떤 것이 서로를 해치는지 밤새 외웠습니다. 졸음이 밀려오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책 앞에 앉았지요. 소리가 없어도 환자를 고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소리 힘에 기대는 것은 결국 소리 몸을 조금씩 달아 없애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이가 가진 것을 써버리면서 자신은 명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한결에게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진짜 의원이 되는 것, 그것이 소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한결은 생각했지요. 한편 최 씨의 움직임은 점점 대놓고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한결의 의원에 묻고 있는 아이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옆에서 술법을 써서 당장은 나은 것처럼 보여도 앞날의 수명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 나중에는 반드시 큰 탈이 난다는 말이었지요.
누가 먼저 시작한 말인지는 몰랐지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점점 살이 붙었습니다. 소문의 힘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새 의원을 찾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지요. 아침에 문을 열어도 예전처럼 환자들이 기다리지 않았고 간혹 찾아오던 이들도 치료를 받고 나서 멋쩍은 표정으로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누가 소문을 퍼뜨리는지 짐작이 갔지만 한결은 당장 맞서기보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소리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안악들이 눈을 피하는 것을 느꼈고 마을 아이들이 의원 앞을 지나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지요. 저 때문에 의원이 힘들어지는 건가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연기 같은 거야.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법이지. 소리는 잠자코 그 말을 들었지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약재 손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결은 등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아버지 책을 펼쳤지요. 처마를 스치는 바람소리 속에서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멀리 소리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한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붓을 들어 오늘 배운 것을 여백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소리 힘을 빌리지 않고도 환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한결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지요.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마을 노인 한 명이 고열로 앓아눕더니 사흘이 지나지 않아 이웃집 아이들도 똑같은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밥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꼭 같은 모양이었지요. 닷새가 지나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하나둘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십 명으로 불어났으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만복당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비싼 약재를 아낌없이 썼지만 열은 잡히지 않았지요. 발이 빠른 이들은 이웃 고을 의원을 수소문했지만 거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장터에는 사람이 끊겼고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마을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을 사또의 외동아들까지 앓아눕는 일이 벌어졌지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전체에 공포가 덮쳤습니다. 그 소식이 한결의 귀에 들어온 것은 사또의 아들이 쓰러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결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지요. 아버지 책을 처음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뒤졌고 지난 몇 달 동안 스스로 적어놓은 필기들도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열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눈을 비벼가며 들여다보았지만 딱 맞는 대목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새벽동이 서서히 마당을 밝힐 무렵 한결은 붓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리가 들어와 한결 앞에 차 한 사발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지요. 한결의 지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소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제 온기를 이제 모두 써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한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요. 두려움도 아니었고 억지로 지어낸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한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 온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번에 또 힘을 사용하면 소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에 들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지요. 소리 혼자 힘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한결이 침으로 길을 열어주고 소리의 기운이 그 길을 따라 흐르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리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 달인 약탕기 위에 소리가 손을 얹어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고 한결은 침으로 기를 터주었지요. 하루가 지나자 먼저 찾아온 환자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의원 앞에 환자들이 줄을 이었지요. 나아진 사람들의 소문이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사또가 급히 사람을 보내 두 사람을 불렀지요. 외동아들이 위급하니 당장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는 최 씨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팔을 벌리고 막아서며 요사스러운 아이를 집안에 들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라며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듯 외쳤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소리 계모도 나타났지요. 계모는 며칠 전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것을 듣고 슬금슬금 의원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의원에서 열병 환자들이 낫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사또가 급히 사람을 보내 한결을 불렀다는 소문까지 귀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계모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또 앞에서 소리를 되찾으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 여긴 것이지요. 계모는 한결이 남의 어린 딸을 부려먹고 있다며 사또에게 하소연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그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드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 씨를 손짓으로 비켜 세우고 한결을 안으로 들였지요. 방 안에는 열에 지쳐 눈을 감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지요. 한결은 침통을 열고 손을 가다듬었습니다. 밤마다 외워온 침 놓는 자리들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지요. 한결은 정성껏 침을 놓아 기운이 흐를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바라보았지요. 소리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두 손을 약탕기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한결이 달인 약재 기운이 소리 손을 통해 따뜻하게 번져나갔지요. 방 안에 은은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소리 손끝에서 금빛이 일었지요.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고요하고 깊은 빛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빛이 자기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아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또와 아이 어미가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식으며 볼에 옅은 빛이 돌았지요. 마침내 아이가 가늘게 눈을 뜨더니 물을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감격했지요. 사또 어미는 소리 없이 울었고 사또는 두 손을 모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 있던 최 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자기 배만 챙긴 자라며 두 번 다시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요. 사또는 이어서 계모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것을 산속에 내몰아 죽을 뻔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식을 돌려달라 하는가. 이 마을에서 당신이 어떻게 굴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향해 손을 저었지요. 다시는 우의원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거라. 만약 또 나타나면 관아에서 엄히 처리할 것이다. 최 씨와 계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터주었지요. 최 씨의 소문이 거짓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한결과 소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결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명이라고 칭찬들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결은 그 칭송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쳐있는 소리를 보았으니까요. 약탕기에서 손을 거두고 자리에 앉아있는 소리의 얼굴빛은 종이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이 힘없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요. 한결이 얼른 소리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소리 손이 차가웠지요. 그 차가움이 한결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결은 소리를 등에 업고 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리는 한결 등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의원에 도착해 소리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내내 한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결은 방 밖으로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찬 겨울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번 잠은 달랐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눈을 뜨던 소리가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한결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소리 방으로 갔습니다. 숨소리가 고른지 살피고 이마를 짚어보고 손을 잡아보았지요. 숨은 다행히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다만 소리는 아주 깊고 먼 곳에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좀처럼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소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금빛을 한결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밝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한 빛이었다고 생각했지요. 겨울은 길었지만 한결은 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가 다시 눈을 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 믿음 하나로 한결은 차가운 의원 마루를 매일 쓸고 닦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결의 실력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소리가 잠든 뒤로도 환자들은 찾아왔고 한결은 오직 자기 실력만으로 그들을 돌봐야 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침을 놓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손이 침 놓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약재를 고르는 눈도 달라졌지요. 환자 얼굴빛을 보고 맥을 짚어보고 나서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읽어온 아버지의 책이 드디어 몸에 스며든 것이었지요. 아버지 우 의원도 요즘 들어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봄 기운이 돌면서 조금씩 방 밖을 나서기 시작했지요. 처마 아래 햇볕을 쬐며 한결이 환자를 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씩 보태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듬직해진 한결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지요. 그러던 여드레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한결이 약재를 다듬다가 소리 방 쪽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지요. 옷깃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한결은 손에 쥔 약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요. 소리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있던 소리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하다가 초점이 맞으며 한결을 알아보았지요. 한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으니까요. 한결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소리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소리는 힘없이 손을 들어 올리며 배가 고프다고 했지요. 한결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 나서 죽을 끓이러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흘이 지나자 혼자 마루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마당에는 매화가 드문드문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손바닥에 집중해 보았지만 예전에 느끼던 그 따뜻한 온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한결이 옆에 앉아 소리 표정을 살폈습니다. 소리는 잠시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손을 내려놓았지요. 슬퍼하는 것도 당황하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는 사람처럼 그저 담담했지요. 한결이 말없이 소리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마당의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소리가 마루에 앉아 볕을 쬐고 있을 때였지요. 우 의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소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 의원은 소리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한결에게서 이 아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터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의원을 지켜왔는지 알고 있었지요. 의술을 배울 마음이 있느냐? 소리는 우 의원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 의원은 그 대답에 짧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오후 우 의원은 소리 앞에 낡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의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지요. 소리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지요. 소리의 작은 손가락이 글자 위를 천천히 짚어나가는 것을 보며 한결은 오래 묵었던 무언가가 가슴에서 사르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볕이 의원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우 의원은 소리 곁에서 차근차근 가르침을 이어갔고 한결은 마당에 약탕기를 올려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소리는 손끝에 신비로운 힘을 잃었지만 이제 다른 것을 얻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을 줄 아는 마음, 곁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이 소리 안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야말로 어떤 특별한 힘보다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의 봄은 그렇게 의원 안에서 조용히 깃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꼬마야담이었습니다.